제가 상승 관점을 폐기하는 기준은 7월 29일 13시까지 오후 1시죠. 이때까지 삼각수렴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면 상승 관점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오늘 11.6% 하락해주면서 저점 자리가 22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면서 적지만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고 할 수는 있겠죠. 차트 크게 보시면 비교적 작은 거래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게 되시면 하락 추세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채널 하단부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승을 보냐? 아직까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보게 되시면 12.39% 하락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채널에 내부로 다시 들어온 상황이며 지지받은 자리는 0.75 구간입니다. 가격대로는 오늘의 최저점 158만원이 되겠는데요. 제가 160만원을 기준으로 이 구간 깨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깼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 하나를 그어보면 158만원 부근 갭자리 최하단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 남아있긴 합니다. 저는 이 기준이 아직 깨지지 않아서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딩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추세선 그어놓고 많은 분들이 삼각수렴을 생각하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을 봤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삼각수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상방으로 돌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짓 돌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강한 하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수렴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기에서 무제한 삼각수렴이 나왔다면 여기는 연결파동 X파동이 됩니다. 플랫 하나 W, X, Y 이렇게 하나의 복합 조정이 완성이 된 건데 Y파동 같은 경우에는 삼각수렴이 올 수 있느냐? 제한 삼각수렴은 올 수가 없습니다. 제한 삼각수렴은 4파동과 B파동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거냐? 여기도 무제한 삼각수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X파동에서도 삼각수렴이 나왔는데 Y파동에서도 나올 수가 있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X는 연결파동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거짓 돌파라고 한다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걸 말씀 안 드리려고 한 이유가 지금 하락이 상당히 크긴 하죠. 하지만 이 구간을 생각해보면 여기서도 대략 9%에서 한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하락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왔던 X 부분에서 나왔던 삼각수렴보다 훨씬 더 크죠. 크니까 분출도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상승 관점을 폐기하는 기준은 7월 29일 13시까지 오후 1시죠. 이때까지 삼각수렴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면 상승 관점을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을게요. 사실 무제한 삼각수렴이 거짓 돌파를 하게 되면 이 돌파가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어디로든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한들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거의 맞부딪히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 입구 크기 정도로 나오고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구간을 지키고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기 하락 추세 채널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구간 보시면 채널의 하단 구간이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듯으나 우선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반등하면서 다시 넣어주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이 거의 다 끝나간다는 관점입니다. 물론 좀 많이 내려오긴 했죠. 제가 예전에 진짜 예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22만원이고 솔직히 이때도 22만 8천원 23만원 구간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등 나오고 바로 올라간다는 관점이었는데 좀 깊게 내려오긴 했죠.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 손절로 잡는다면 충분히 손익비가 잘 나오는 자리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은 하방을 보는 것보다는 상방을 보는 게 맞는 자리입니다. 고점에서부터 봐보세요. 여기에서는 하방을 보는 게 우세하겠죠. 하지만 내려오면 이 자리부터는 상방을 보는 게 더 우세하다고요. 그래서 굳이 하락을 생각하면서 더 내려올 거다 더 내려올 거다 생각을 하는 것보단 충분히 잘라낼 수 있는 자리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사보는 게 맞다는 생각인 거죠. 코스피도 좀 하락이 많이 깊었습니다. 오늘 저점이 6020포인트인가요? 거의 6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지받고 약반등 중에 있죠. 코스피도 6300포인트 정도를 생각했지 6000포인트는 생각도 못했던 구간입니다. 이것도 저의 잘못인 거죠. 참 이 저점이랑 고점이 원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하락 관점을 말씀드렸을 때도 계속 이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냥 이렇게 한 달 내내 저는 조정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도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상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FOMC와 옵션 만기 때문에 좀 방어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창신 매물이고 나발이고 걔네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스닥 100 선물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채널 하단부에서 2번 지지받고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지지받고 약반등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어요. 코스피도 좀 깊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스피는 하방 세기를 그렸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집어넣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수렴부 안으로 집어넣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의 관점 역시 하이닉스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를 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이 죽어 있죠. 게다가 기관 쪽에서도 받아주지를 않으니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매도가 좀 많은 편이네요. 그래도 지수가 10% 빠진다는 게 이 고점 자리들 부근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래 대금이 대략 6조에서 한 8조 정도? 이 정도 매도가 나와야 10%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값이죠. 그만큼 이제 투심도 안 좋고 거래 대금이 죽다 보니까 밀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밀어도 그냥 쑥쑥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 또한 한몫한다고 할 수 있고요. 저도 심란합니다. 이렇게 빠지면 심란한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빠지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오르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좀 신중하게 대응하시라고. 오르면 오른다고 이거 사요? 이거 사요? 내리면은 이거 팔아요? 손절해요? 아이 좀 본인의 관점을 믿고서 기다려 보시던가 힘들면 잘라내시던가 하셔야지, 항상 지지와 저항을 드리는 건 저항에서는 돌파를 못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항이겠죠. 그럼 내려오는 거고, 지지받을 구간에 오면 지지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는 또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지 구간이 뚫렸어. 그러면 올라가도 저항으로 바뀔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 기준으로 좀 잘라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댓글을 하나씩 제가 읽어보면 매수는 할 줄 아시는데 잘라낼 줄을 모르십니다.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할 줄을 몰라요. 현금 비중을 항상 들고 계셔야지 이렇게 10% 5% 매일매일 사이드카가 걸리고 이렇게 서킷이 걸리는 시장에서 현금 비중 없이 몰빵을 하면 어떡하십니까? 주식이 10% 빠졌다고 숨을 못 쉴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 비중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가 내려오면 그 구간을 기준으로 잘라내던가 아니면 추매할 현금을 남겨놓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내려오면은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언제까지 빠질 줄 알고 그걸 다 추매를 합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현금 비중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몰빵은 항상 금지입니다. 저도 제 분석을 토대로 매매를 하지만 몰빵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 어떤 관점을 믿고서 그렇게 몰빵을 하시는 겁니까? 믿는 거야 본인 마음이지만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글 하나 올려드렸죠. 너무 심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글 하나를 써드린 거예요. 좀 간단하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하락하면 버틸 수 있는 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본인의 관점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믿으면은 매매를 하지 말아야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100만 원이 있어도 50만 원 남았으면 이거 복구할 수 있다니까요. 30만 원 남아도 복구할 수 있다고요. 5만 원 남아도 10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빵원이 남으면, 시드가 하나도 안 남으면 이거는 복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손절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몰빵 금지, 본인의 관점을 세워서 좀 매매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뭐 저를 비난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제 관점이 틀린 건 맞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수렴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상승 관점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저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는데 여러분은 근거도 없이 뭘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락이 나온 이상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매도를 안 하시겠다면 좀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시고 투자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 마감 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잘 잡으시고 떨어진다고 술 드시지 마시고 좀 맨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